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끝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104명의 유권자 표심이 누락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전북 선관위 사흘이 지난 뒤에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왜 늦게 보고를 했냐? 그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원장이 선글라스를 쓴 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있었는데 사고 입력 관련해서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실까요? 지난 3일 전북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표 1,104명을 누락시킨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거 당일 중화산 1동 투표사무관은 투표록에 1투표소 대신 3투표소를 썼습니다. 그 결과 3투표소 개표가 2번 반영됐고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표심은 누락됐습니다. 선거 이틀이 지나서야 이 오류를 파악했지만 이미 개표가 마무리돼 수정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전북 선관위는 뒤늦게 오류를 파악해놓고 사흘 뒤에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취재진이 바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3일 밤새서 일했다며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경미한 건은 규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1투표소의 표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누락한 선관위. 뒤늦게 안 것도 모자라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남 기자가 지금 이제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취재를 중인데 어때요? 취재를 하다 보면 그 해명이 더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북 선관위 뭐라 그럽니까? 네, 선관위에 물어볼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투표소에서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유권자 1,104명의 표심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매우 엄중한 사안인데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보고한 이유 물었더니요. 휴일이라서였습니다. 현행법상 당선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규정에 없다고요. 보고를 받은 중앙선관위도 이 시스템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도 정확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오늘에서야 전북선관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1,104명, 4시간을 쪼개서 한 표 행사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당락이 좌우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중한 한 표인데 민심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선관위가 과연 할 말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투표용지가 당일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 투표용지 도입을 할 때 그때 이제 일련 번호가 원래 투표용지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수기로 썼어요. 요것도 지금 누락 여부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네, 아직도 사실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요, 투표용지는 일련 번호를 부여해 인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일련 번호가 없으면 실제 투표소에서 나간 게 맞는지 아니면 복사본은 아닌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 이 일련 번호가 없는 용지가 각 투표소에 나갔었는데요. 투표소에서 수기로 일일이 일련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일련 번호에 과연 착오가 없을지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착오가 없는지 물었더니 선관위 모른다고 합니다.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투표 후 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좀 이상하죠. 제가 오늘 이제 저희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투표용지를 이제 축소하기로 결정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준다 그래요. 맞습니다. 선관위의 기본 입장은요. 국민 혼란과 선관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입니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신 있는 발언이 뭐냐? 이름을 빼고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래도 누군지 특정이 될 수 있고 발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서 비공개가 원칙이랍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개표소 봉쇄가 오늘로 7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일터를 돌려달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송파구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의 일터를
개표소로 쓰인 이곳 체육관을 시민들이 봉쇄하자 출입이 막힌 12개 체육단체가 길을 터달라고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우리도 같은 시민이라고 적힌 팻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도중 여성 한 명이 난입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용 마이크 선까지 뽑히자 회견장은 금세 재선거 요구 구호로 뒤덮입니다. 출전 준비가 막혔으며 체육단체들은 며칠째 업무가 통째로 마비됐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다음 주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팀은 사무실에 있는 법인카드 등을 쓰지 못해 대회 참가비도 못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가비도 못 내고 지금 호텔 예약도 이런 형편이고 우리 신용을 믿고 좀 해달라 요청하고 있고. 체육단체들은 경찰과 체육관 진입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입 시도가 이뤄지면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불똥은 현장 경찰들에게도 튀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개표소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자괴감을 호소하는 내부 목소리에 경찰 일선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현장 모습 바뀌었을까요? 장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경찰을 애워싸고 있는 시민들. 저기 어디예요? 공연한 거 아니에요. 공연하려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이 중국 경찰 아니냐며 조롱받는 모습입니다. 경찰 내부망에 자괴감을 호소하는 글까지 올라오자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모욕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폭행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원칙 대응 기조가 전해진 현장 상황은 어떨까? 경찰은 1시간마다 근무를 교대할 때마다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줄로 서서 인파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앞서 SNS에서 확산된 영상처럼 농성 중인 시민들에게 소속이나 이동 목적 등을 밝히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교대만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터주십시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조롱과 풍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의 한 선관위 청사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누군가 골프 스윙을 하는 듯한 영상까지 퍼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건물에 비치는 카메라, 창문 너머로 남성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 뭔가를 잡고 스윙 연습에 한창입니다. 대구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포착됐다는 영상인데 골프 연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언젠지 실제 상황이 맞는지도 파악되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기강회의를 질타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시점이 특정 안 돼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남성이 중앙선관위 앞에 현수막을 내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매진, 문구가 선명합니다. 이번엔 포스터를 펼칩니다. 투표용지를 쥐고 있어야 할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기발한 공공 캠페인으로 유명한 이재석 씨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손에 그 투표지를 쥐고 투표함에 넣는 이미지를 유아기 때부터 우리는 봅니다. 이제 와서는 어른들이 투표지 없는데 이래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큰 배신감일까. 선관위는 퍼포먼스를 제지하고 현수막을 뗐습니다. 이 씨는 청년 광고인들과 함께 선관위를 풍자하는 공모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어느덧 잠실 개표소 봉쇄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하며 몰려든 시민들은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체육단체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여러분들의 시위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들의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신분증을 보여주고도 사무실까지 보여주고 동영상 촬영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정부에서 나서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들의 분노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곳이 일터인 분들도 있습니다. 체육단체가 핸드볼 경기장에 좀 입주를 해 있는 건데요. 진입을 막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뭐 가져 나오지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혁지 변호사님, 그리고 이렇게 좀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또 엄청나게 또 난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가면 경기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핸드볼 경기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핸드볼 경기장이 개표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함이 아직 거기에 남아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기장도 경기장이지만 그 안에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체육단체 중에서 9개 종목의 체육단체가 사무실이 거기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도 지난 주말에 한번 잠깐 가보긴 했었는데 사람들이 몇만 명이 지금 모여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핸드볼 경기장이 쉽게 드나들거나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직장인 그러한 분들 그다음에 관련된 선수들이나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입장에서는 지금 함부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기도 어렵다라고 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위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선관위나 속 시원한 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계속 핸드볼 경기장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체육단체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위는 존중하지만 우리의 일터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일터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시안 게임이 곧 열리는데요. 관련 업무들이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대체 어떤 피해들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시안 게임도 문제지만 펜싱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네. 인도에서. 예.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가려면 체제비라든지 참가비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서류들, 예를 들면 인감이라든지 통장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사무실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해야 될 선수들을 위한 체제비라든지 참가비 이걸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금메달 땄던 선수들의 국제 대회용 칼 있잖아요. 펜싱은 칼로 하는 거니까. 예. 그것도 그 안에 보관돼 있어요. 칼도 지금 반출이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아시아 선수권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22일부터 인천에서 세계 대한 수중 핀 수영 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려요. 이게 40여 개국이 지금 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맞아야 되는데 맞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유소년 선수들에 대해서도 막 저렇게 윽박지르고 이런 모습이 보이던데 저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을 들어가는 사람은 검증을 하고 뭐 가방을 다 열라 그러고 양말을 벗으라 그러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예.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거죠 대체? 무슨 공권력입니까 자기들이? 저는 그리고 경찰도 저렇게 무대응으로 계속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권 침해 이런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부정선거 때 문제가 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입회하에 같이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예. 지금 저 시위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들어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위대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대체? 참정권을 주장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건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우리 국민들끼리 갈등을 빚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제 18개 대학의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이 이뤄졌었죠. 학생들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그 민주주의의 꽃을 처참히 뭉개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또 말합니다. 참정권은 피로 얻은 권리라고. 2026년 우리는 또다시 참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비판한다! 비판한다! 이해는 울사가 지키고 있던 이 민주주의 앞에서 국민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청년들이 다시 광장에 서서 한 표를 지키라고 외쳐야 한다는 이 현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참 다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납득이 되는 얘기들만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대학생에 이어서 고등학생들까지도 뭔가 이런 행렬에 동참을 할 것 같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일부 고등학생들은 또 투표권이 있으니까요. 시국 선언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잠실 투표소 근처에 모이신 분들의 주축은 2030 세대였고,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공정 그리고 이제 권리 행사의 이슈에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그 맥락에서 대통령도 이번 문제를 상당히 환기시켜준 2030 세대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사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한이 만 18세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 고3 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자에는 비단 청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층 일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부 고등학생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런 흐름도 선관위에 대한 고강도 구조 개혁 등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익광고 전문가라서 이분이 만든 공익광고 하나쯤은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가요, 오늘 중앙선관위 앞에서 저렇게 기습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보니까 문구도 아주 잘 뽑았더라고요. 네. 매진, 당신의 소중한 영표, 뭐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예. 민주의 꽃은 우리가 선거잖아요. 근데 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매진됐어요, 투표용지가. 네, 투표용지가 그냥 다 매진됐어요. 없어요. 라는 것인데, 참 이게 이 이재석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떤 기발한 광고로 이제 눈길을 끄는데 아주 전문가이죠. 그런 이재석 씨가 오죽 이제 정말 열이 받았으면 네. 본인이 직접 저렇게 이제 자신의 광고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저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선거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거는 선거야말로 가장 신성하고 또 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 선관위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선거 관련된 기술은 우리가 꽤 다른 나라에 수출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점점 이 선관위가 고립된 조직이면서 내부적으로 이게 부패와 또 무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걸 이제 비꼬는 형태로 해서 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매진이라,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광고로 표출되는 것인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 아마 이거 해외 토픽감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있지 않는 상황 한번 만나봤고요. 네, 선관위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 8일 만인데요. 중앙선관위를 포함해서 모두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과 합수본 110여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나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니까 혐의가요, 직무유기 혐의도 있는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이런 거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검경 합수본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검찰은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급하니까 검찰도 제발 좀 합수본 만들어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고요. 그렇게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 그랬으면은 검경 합수본이 아니라 경찰만 구성해가지고 수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검경 합수본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번 수사가 만만치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입건을 했는데
피의자가 1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허철훈 사무총장이 포함된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사람이 노태학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노태학 위원장은 단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대법관이 어떻게 행위를 했길래 검경 합수본에 의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혐의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유기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까지 생각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형사 수사에 있어서는,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고의거든요. 네. 과실로 실수해가지고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고의가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직무유기는 내가 귀찮아 그래가지고 일 대충 했으면 그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합수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의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수본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결과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곳이 포함이 됐는데요. 선관위 중앙 서버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전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채용비리 문제는 선관위의 고유 사무 관련 업무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계엄 당시에 확보를 시도했던 적이 있지만 실제로 외부에 반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 서버가 압수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최지문 교수님.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드러날까요? 그동안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이런 게 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버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보겠죠. 그건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내란군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문제가 되지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치러드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선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이게 나온 내기들이 바로바로 서버에다 전송이 됐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책임, 예를 들면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 아마 볼 것 같고요. 관리 과정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이게 이미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과 닿아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업무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허점이라든지 아니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태한 경우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어제는 법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현장 검증에 나섰었죠. 그런데 투표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돼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들 있으신가요? 들어갔는데 이제 없었습니다. 이미 다 치우고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고요. 증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네,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그게 법원에서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폐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를 하고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게 투표지가 부족해지면서 논란이 된 게 선거 당일이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참 선관위라는 조직은 이제 계속 이게 보도가 되면 될수록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평온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통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떤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들 내부적 법적으로는 9일날까지 이게 이제 폐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폐기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머리가 없는 조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없는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자,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라는 것도 이랬을 텐데, 문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나서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사한 일에 아주 대표적인 저는 조직이 바로 이 선관위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문제가 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의 이 해당 선거구에 있던 이거 자체를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면 선관위 이 본부에서 자 그건 앞으로 뭔가 수사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좀 보관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이 지역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그런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보도만 보더라도 본인들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깨끗이 치우고 다 없애버렸다? 참 이런 걸 보면 선관위라는 조직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조직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수사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증거가 아닐지언정 뭐 개표소까지도 이제 투표소까지도 시민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던 상황이면 그대로 두는 게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 정황이 속속 또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북 선관위에서는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부 결과가 중복 집계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 입장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어요? 사고 입력 있었는데 사고 입력 관련해서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실까요? 위원장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두고두고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표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좀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중복 반영이 되거나 이런 일부 선거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3투표소의 결과는 3투표소로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1투표소의 결과라고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럼 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신 1,104분의 이 선거 결과는 누락이 된 거 아닙니까? 사라진 거예요, 통째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계속 개표 작업을 하던 새벽 3, 4시경에 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속 작업도 제대로 보고가 되거나 공유가 되거나 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선관위의 해명이 사실상 가관입니다. 이 부분이 설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차나 뭐 이런 부분 반영된 걸 보면 이 승패에 등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건 아니다. 이게 설사 바뀌었어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다. 그걸로 해명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걸로 용서가 되는 사안조차 아닙니다.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처음 시작은 투표용지 보적에서 시작됐는데 이건 투표용지 부족보다 훨씬 그 하자와 흠결의 정도가 큰 거예요. 완전 잘못해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어물쩍 넘기려는 행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못 받고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좀 며칠 뒤에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제때 보고가 되지 않은 사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현충일, 6일이 현충일이었고 7일은 일요일이었잖아요. 현충일과 일요일이 껴있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알려도 모자랄 판에 휴일 지나서 보고하려고 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일단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 휴일이니까 나는 다음 날 끄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보고가 저렇게 늦게 된 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냐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잘못 기입이 됐다라고 해도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별거야, 뭐 대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이 어렵게 시간 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투표를 한들 입력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패널 4명 있는데 이 4명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2대2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그런데 선관위에서 4대0으로 그냥 입력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투표가 2대2가 되겠습니까? 4대0이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쌍둥이 결과가 쭈르륵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우연히 그렇게 쪼로록 맞춰질 그 가능성이 더 큽니까? 아니면 지금 이와 같이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가지고 대충 그냥 똑같은 숫자를 기입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진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국정조사 논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조 여구서를 보고를 했고요. 여야가 세부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 발차하겠습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독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네,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국정조사 요구서를 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관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서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 영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저게 선관위 건물입니다. 대구의 선관위 건물인데 골프 빈스윙을 하는 한 남성이 포착이 된 겁니다. 보시면 저렇게 몸통 스윙을 한번 돌려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저게 정확하게 언제 촬영됐는지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 논란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문제죠. 아니,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고요.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누군지 파악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퇴근 후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무실에서 일단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예. 선거가 또 만약에 저게 언젠지 저희가 특정할 수 없지만 선거가 임박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일을 했다면 더더욱 저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최근이거나. 뭐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 만약 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정확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의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인데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대체 선관위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밤은 아닌 것 같잖아요. 날씨가 뭐 물론 여름이라면 해가 길어서 뭐 퇴근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무실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찍혀서 저렇게 공개되는 것도 선관위가 그렇지 않아도 전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난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예. 대구 선관위에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140개를 관할하는 곳이 48개 구시군 선관위에 달하는데요. 채널A가 인수의 매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결정한 의결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A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